안녕하세요. 지금 점심을 막 먹었습니다. 좀 늦게 먹었는데, 이거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순 없지. 점심을 늦게 먹으면 저녁도 늦게 먹어서 소화가 덜 된 채로 자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율이 중요한 거다, 다이어트는 언제나.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은 대로, 저녁도, 말이 꼬이네. 저녁도 빨리 먹어가지고, 밤에 야식 먹고 또 자고, 그리고 다 살로 찌고, 늦게 먹으면 늦게 먹은 대로 또 살이 찌고.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거든. 좋은 습관이지 이건 진짜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 운동 루틴을 좀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루틴이랄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거의 딱히 기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아무 기준 없이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고지고대로 가감 없이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일단 나는 가는 날 있고 안 가는 날이 있잖아. 솔직히 매일 운동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3, 4일 정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5일 할 때도 있고, 뭐 가끔은 더 줄여가지고 이틀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3, 4일, 그러니까 3.5일이라고 하자. 일주일의 절반. 3, 4일은 계속 운동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날 기준으로 말할게. 안 가는 날은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별로 설명할 게 없고, 가는 날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옷을 갈아입지. 그러니까 직원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탈의실 가서 옷을, 나는 딱 헬스장 옷을 챙겨가진 않고 그냥 거기 유니폼으로 하니까 유니폼을 갈아입지. 나는 몸무게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상의하에 가장 큰 수치를 입습니다. 3XL이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점점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서 가장 먼저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왜 벤치프레스를 하냐면은 좀 황당한 이유이기도 한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벤치프레스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그냥 탈의실 바로 옆에 벤치프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지나치게 루틴을 계산하지를 않아. 루틴 계산하고 계획 짜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뭐지? 상체, 하체, 복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식으로 분할을, 그러니까 부위별로 분할한 사람들을 보면은 신기합니다. 그냥 직감대로 하면 되지 않나? 인생은 직감이야. 직관을 이기는 건 없다고. 왜냐면은 그런 컴퓨터가 직관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오류가 난 거겠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니까. 지금 그 말 하려는 게 아닌데, 인간에겐 직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면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상 별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이성적인 건 수학밖에 없어. 자, 그래프대로 하는 수학밖에 없다고. 근데 인간은 배경 지식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담력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됐든 운동이 됐든 공부법, 전략, 뭐가 됐든 연애가 됐든 사랑이 됐든 헌팅이 됐든 원나잇이 됐든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직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 커플들끼리 지금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인연이 저놈이 동의 없었어요라고 하면 어떡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찌질해. 갑자기 연애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랑 얘기는 그만하고, 어찌됐든 벤치프레스가 탈의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난 벤치프레스부터 합니다. 보통 80kg까지 하고 85까지 한 날도 있고, 인생 최대 무게는 90까지 해봤는데 그거는 두 번밖에 못 들겠더라고. 세 번째는 안 들리고 100kg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90에서 보통 95로 넘어가야 되는데 90 들었다는 것만으로 나도 100kg를 이런 식으로 목적주의의 망령이 내 정신을 잠시 지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100kg 하다가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안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29년 인생의 끝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고객님 회원님 이런 식으로 딱 들어줘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했는데, 어쨌든 벤치프레스를 15분 정도 합니다. 뭔 벤치프레스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짧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아무튼 15분 정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니까 4분의 1을 벌써 했네. 나머지 45분 동안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있고 머신을 할 때도 있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원판을 두 손으로 들고 막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고개 위아래로, 그러니까 머리까지만, 그러니까 머리카락 위로 올리고 턱 아래로 내리고 이거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거나, 아니면 원판을 이렇게 들고
그 접시 들듯이 그 상태로 스쿼트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해. 기구 운동도 하고 프리웨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근데 벤치프레스만큼은 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3대 운동이라고 하잖아.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스쿼트는 잘 안 해. 너무 무섭거든. 그리고 여기 목 뒤가 너무 아파. 뭐 스펀지 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거추장스러워서 안 하는데 100kg 정도 하고 120kg 정도 해봤더니 스쿼트 하니까 다리나 허리가 박살날 공포는 이제 안 느껴지는데 목 뒤가 너무 아파. 이게 쇳덩어리가 직접 닿는 이 부분, 이 아킬레스라고 하나? 아닌가? 그건 발바닥인가? 어찌됐든 그 부분 아틀라스구나. 아틀라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스쿼트는 잘 안 하는데 데드리프트는 120에서 125 합니다. 130은 몇 번 하려다 말았어. 너무 허리가 나갈 것 같아서 손가락이 저절로 펴지더라고. 난 스트랩을 안 쓰기 때문에. 참고로 나는 헬스 기구 같은 걸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기구 운동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 허리띠나 스트랩 이런 거 절대 안 해. 순수하게 내 힘으로 해보고 싶으니까. 사실 그게 루틴의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무산소 운동이 됐든 유산소 운동이 됐든 한계까지 체력을 털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체력을 한계까지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세, 유산소 운동에서 자세를 보는 사람 거의 없지만 무산소 운동은 자세에 집착하느라 PT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 사람들 많잖아. 그거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뻘짓거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보는 거야. 한계까지 넓히되 자기 통각에 집중하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네가 돌연변이일 수도 있잖아. 인류의 뭐냐, 인류의 형질을 갑자기 돌연변이 깨고 나온 그런 신체를 가졌을 수도 있지. 물론 극단적인 예시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묘사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PT는 제발 받지 말고 진짜 뭐에 쓰는 물건이야? 이렇게 좀 이상한데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때만 물어. 근데 그럴 경우 거의 없어. 대부분 헬스 기구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극점 좀 찾지 마. 그거 진짜 병신 같은 짓거리야. 자극점을 왜 찾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한 개까지 땀을 흘리고 열량을 소모하는 게 다이어트 핵심이지, 자극점을 찾아서 근육량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것도 목적주의일 수도 있지만 자극점을 찾는 건 근증량을 위함입니다. 근육 증강은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신진대사를 높이기, 이렇게 인과관계 이어지게 만들지 좀 마. 그게 바로 목적주의니까. 모든 건 다이어트란 목적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야. 물론 내 말에도 모순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찌됐든 그냥 처절하게 느껴보라고. 처절하게 느끼면 운동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좀 그거밖에 없어. 격렬한 활동으로 근육을 찢고, 만화로 치면 치유 마법으로 회복한다. 그걸 반복한 결과가 이것이다. 이런 짤도 있잖아. 구글에 치면 나와. 그걸 반복한 결과가 이것이다. 근데 현실은 치유 마법이 없으니까 밥을 처먹어서 채우는 거야. 먹어야 된다고.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몸이 안 예뻐지기 때문이야. 물론 예뻐지려고 하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철학적으로 뭐가 목적주의가 뭐가 충만주의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좌우지간 우좌지간 한계까지 체력을 털어버리려고. 그게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데드리프트 120 들고 벤치프레스 90 들고 스쿼트는 80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럼 내가 300 몇이지? 290 정도 되네. 300이 채 안 되네. 근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 300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3대 500을 쨌든 1대 500을 찍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 결과는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프코드의 조나모 코치가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만 해도 살이 엄청 쪘었다고. 그 양복 알지? 양복 그 뭐냐, 벨트를 뱃살이 튀어나오려고 할 정도로 조나모 코치 살이 엄청 찐, 좀 비하 용어지만 돼지였거든. 근데 10년 전부터 살을 엄청 빼셨어. 그래서 먹는 걸 줄였다기보다도 먹는 거는 그냥 충만하게 씹는 맛을 즐기니까 저절로 약간씩 줄이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동으로 채웠다고 하잖아.
직원들이랑 술 마시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존엄퍼ችን 이렇게 표현하잖아. 서서히 빼는 게 좋다고. 나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쓰도록 할게. 서서히 빼는 걸 넘어서 여유 있게 빼세요. 자기 페이스대로 빼세요. 나도 10년 넘게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인바디 기준으로 보기 좋은 기준이 아니라 보기 좋은 기준이면 5년이면 당연히 도달할 수 있고, 근데 인바디 기준으로 20kg 빼야 되거든. 그거 빼려면 진짜 10년 넘게 걸릴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회 나가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목적지를 주입한다고 해도 아니, 대회 나가서 꼴등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시험이 그래. 갑자기 시험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피할 수 없는 시험 있잖아. 수능 시험 같은 거 또는 군대 같은 거. 그냥 군대에서 적응 못하고 패급 취급 받더라도 그 취급이라도 받고 오는 거야. 수능은 피할 수 없잖아. 물론 아예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회에서 좀 이상한 취급 받으니까 그냥 수능은 그냥 전력을 다해서 보되. 9등급이야? 9등급인 거야. 9등급짜리 인간인 게 아니라 9등급짜리 시험 컨디션이었던 거라고. 너무 극단적인 비유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절대 자세를 신경 쓰지 마세요. 자세를 신경 쓴다? 족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